배우분들, 감독님, 예, 마스크 벗고 오픈 토크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우선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민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국제 팬분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았던 김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바나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각본을 맡은 김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보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에서 전필도 역을 맡은 안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에서 도강제 역할을 맡은 장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최무진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학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정태주 역할을 맡은 이학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소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지우 그리고 혜진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우 배우님. 반갑습니다. 차기 역할을 맡은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야외 무대 이렇게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금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마이네임에 대한 기대가 좀 뿜뿜 올라올 수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이네임이라는 작품 어제 최초로 이제 스크린에서 공개가 됐고요. 여러분의 기대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극장에 한 8시간 정도 쭉 앉아있을 수 있겠다. 어제 3부까지만 극장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대로 쭉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몰입도 좋더라고요. 이 마이네임이란 작품 이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 어떤 점들이 있을지 예, 작품 자랑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리즈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본, 그러니까 작가님이 쓴 글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고스란히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 뭐 그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그 점에 충실하다 보면 조금 떠오르는 것들이 많았고 또 몰랐을 때는 작가님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풀어갔던 작업이고 또 무엇보다 배우들이 열심히 해주면 훨씬 빛이 날 수 있다는 어떤 자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배우분들하고도 현장에서 얘기 많이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던 저로서도 굉장히 많이 얻는 게 많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바나 작가님께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버지를 잃은 소녀의 복수극이고 굉장히 액션이 세고 그 강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관객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액션이나 느와르 장르를 좋아하는데요. 멋진 남자 배역을 볼 때 항상 저 역을 여자가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강한 여성을 한번 그리고 싶다. 그래서 복수라는 어떤 그 운명, 자기에게 닥친 운명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신념을 갖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큰 스크린으로 마이네임을 보면서 느꼈던 게요. 한소희 배우님이 스크린이 커서가 아니라 정말 큰 사람처럼 보여요. 이 액션을 하는 장면들의 무게감도 그렇고 화면을 꽉 채우는 어떤 중압감들이 배우님한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옆에서 뵀는데 너무 자꾸 아름다우셔서 깜짝 놀랄 정도로 스크린에서는 그 어떤 위압감 같은 게 느껴지는 캐릭터였거든요. 배우님 이 캐릭터를 일단 맡으셨을 때의 마음,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얘기들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처음 느꼈던 감정은 부담감이 사실 제일 컸고요. 어쨌든 그게 초반과 마무리까지 끌어가야 되는 힘이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액션이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되게 준비를 오랜 기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준비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위협감이 느껴질 정도로 몸이 크시더라고요. 작품에서. 그 몸은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화면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어제 GV가 아니라 제작 발표 때 예. 근육으로만 10kg를 찌우셨다고 예, 그게 굉장히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분명히 지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초코파이를 좋아해가지고 네. 거의 10kg 정도의 증량을 하셔서 액션씬을 소화하신 네, 건가요? 그 운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먹는 양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운동해서 10kg가 쪘습니다. 네. 우리 근육으로만 찌웠다고 얘기해주신 파트너 박기순 배우님, 영화 속에서는 이 한소희 배우가 연기한 지우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인도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대리 아버지 같은 역할이기도 해요. 감정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이 캐릭터 되게 애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캐릭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최무진이라는 사람은 국내 최대 마약 조직의 보스이고요. 호텔 CEO입니다. 왜 웃으세요? 호텔 CEO에서 왜? 예, 아버지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의 딸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경찰에 위장 잠입시켜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인데요. 이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8부까지 네.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지우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무진의 감정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그 속에서 복잡한 미묘한 그런 캐릭터의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 보셔야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필도 역할을 맡으신 안보현 배우님, 또 한쪽에는 이 캐릭터의 지우의 중심 한쪽에는 박희순 배우님이 연기한 최무진이라는 캐릭터가 있다면 또 한쪽에는 장투표라는 캐릭터가 있죠. 안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 캐릭터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도는 저기 차기호 성호 선배님 밑에 있는 마수대 에이스이고요. 일단 에이스이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모든 걸 다 겸비해야 되는 캐릭터이고 약간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엄청 강단 있는 캐릭터이고요. 드라마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소개된 내용 중에서를 네,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지우가 못마땅하지만 점점 이렇게 합을 맞춰가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스토리를 그리는 인물입니다. 네, 안보현 배우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하신 마수대로 넘어오겠습니다. 마약수사대. 우리 반장님 역할을 하신 김상호 배우님. 이 굉장히 첫 회부터 중요한 키를 쥔 인물이라는 걸 딱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캐릭터거든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거기 박휘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홍보팀이나 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무슨 비밀이 많아서. 네, 비밀이 많습니다. 답답한데 제가 맡은 역할은 마수대 팀장으로서 마약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아주 싫어하는 마약쟁이를 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니는데 제가 요거는 저의 이제 인물 소개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재미를 위해서 또 오픈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데 네. 사실 다 보고 나시면은 우리 배우들이 연기하는 맛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이 다 그렇죠. 예, 캐릭터들이 너무 뛰어나고 작가님이야 뭐 무슨 감독님이나 우리 또 배우님들이 연기한 게 너무 보는 맛이 있어서 아마 그 맛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이네임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에 대한 질문은 많이 안 드려야 되겠어요. 네, 우리 이학주 배우님. 캐릭터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약간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는 캐릭터 소개를 해주세요.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네. 캐릭터 소개요. 저는
최무진 회장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네. 정태주라는 대표이사, 그 호텔의 대표이사 같은 건데, 항상 이 회장님의 지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냉철하고 완벽하게 수행해 내려고 하는 그런 네.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 지금도 회장님 오른쪽에 딱 이렇게 예, 예, 앉으시거든요. 네, 오른팔, 네, 태주 캐릭터고요. 또 우리 장률 배우님, 예, 생각해보니까 장률 배우님이 캐릭터 소개를 제일 짧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캐릭터 소개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강재라는 인물은 동천파의 조직원입니다. 그리고 막내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인물입니다. 작품에서 어떤 강한 목적을 가지고 질주해 나가는 인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제 시리즈 내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야기의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같은 것들이 되게 얽혀있지만 또 굉장히 관계들이 잘 맺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이야기다, 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촬영하시면서 이 배우들 간의 관계 같은 것들, 감정 같은 것들을 좀 잡아서 만드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냥 저는 연출로서 캐스팅, 그러니까 스태프들과 작가님과 상의해서 캐스팅이 일단 이루어지면 네. 거기서 거의 모든 선택은 끝났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저 캐릭터는 배우 자신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배우들이 해내는 걸 보면서 이제 서로 경쟁하기도 할 거고 서로 받아주기도 할 거고 서로 던져주기도 할 거고 이런 거잖아요. 연기, 제가 보는 연기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앙상블이 필요한 캐스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저희 김상호 배우와 박희순 배우가 네. 양쪽에 축을 잡아주시면 저분들이 중간에서 연기를 하면 이 네 분의 젊은 배우들은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스스로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하고 나서는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였던 것 같아요. 캐스팅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각 캐릭터에 이 배우님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유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각각의 캐릭터와 배우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게 저희 작가님 대본이 보고 있으면 한 인물이 하나만 하는 인물들이 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몇 겹을 연기하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고 몇 겹을 연기하는데 지겹지 않고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능하지만 뭔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네. 제일 처음에 한소희 배우를 뭐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가장 먼저 캐스팅하고 나서는 나머지 배우분들은 다 한꺼번에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주인공들, 젊은 남자 배우들 캐스팅 한 명씩 하면서 이 세 젊은이 남자분들이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을 어디다 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생각을 했다가 최적의 조합을 작가님하고 상의해서 네.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 이 세 분의 최적의 조합의 이유를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뭐 안보현 배우님이나 장률 배우님이나 이학주 배우님이나. 그러니까 보현 씨는 처음 만날 때부터 저 친구한테 또 악역을 시키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만나면서 생각보다 되게 선한 사람이네. 근데 뭐 나쁜 거 실컷 해서 나쁜 걸로 유명해졌는데 또 나쁜 걸 시킬 필요가 있나? 근데 대화하면서 본인도 대화를 해보니까 이 대본에 나와 있는 전필도라는 캐릭터랑 유사성이 가장 높았고 이학주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사람의 능력치가 어딘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뭔가 나중에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짐작하기 어려운 위치에 갖다 놓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학주 배우를 또 만나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엉뚱하지만 잠재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장률 배우는 제가 꽤 오래전에 작은 역할로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는 저 친구의 능력치를 제가 제대로 다 몰랐는데 이제 연극 작업을 계속하고 다른 작업을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좀 더 남아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도강제라는 역할이 되게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나치게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다른 결로 해줄 수 있으려나? 저는 사실은 약간 모험이었어요. 뭐 실패해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 또 배우님들에 대한 얘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특히 한소희 배우가 지우라는 역할에 캐스팅이 되셨을 때 내가 그렸던 이 지우라는 캐릭터와 이 한소희 배우의 싱크로가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양쪽에 이 두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배우님들과 또 캐릭터에 대한 그런 싱크로 이런 거 보시면서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한소희 배우는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이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제가 너무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고,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역할이라서 사실은 여배우로서는 정말 과감한 도전, 용기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 계속 찍어 나가면서 특히 액션에 있어서도 너무 힘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 보면서 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우리 두 네. 배우님들은요? 그리고 박희순 배우님은 네. 제가 봤을 때 어떤 감정이나 뭐 대사에서 그 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진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것이 좀 스며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박희순 배우님을 처음부터 너무 그래서 생각하셨고요.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김상호 배우님은 뭐 언제나 어느 역할을 맡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심을 딱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토스를 받아서 이제 한소희 배우님부터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캐릭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액션도 있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만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감정이나 뭐 액션에서? 사실 뭐 액션도 액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부 초반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8부까지 극이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순간에 지우에게 관객분들이 몰입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끝까지 볼 수 없는 작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초반에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씬을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생각도 많이 해보고 좀 그 부분이 제일 저에게는 한 가지의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조금 이따가 액션에 대한 얘기들 여쭤보기는 할 건데 워낙 이제 액션 자체가 화제가 됐고 예고편을 봤을 때 너무 궁금한 장면들이 많아서 여쭤보긴 할 건데 사실 요 배우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더 깊은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액션은 좀 정말 도울 뿐 나머지는 감정과 관계로 가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희순 배우님 연기하신 이 최무진이라는 캐릭터가 그 관계와 감정을 정말 아까 스며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배우님의 눈을 이렇게 큰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뒤에 하지 않은 막 많은 말이 들리는 것 같은 막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 어떤 감정 부분에 대해서 뭐 노스포로 감정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최무진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지우 한소희 씨가 맡은 지우 역할이 친구의 딸이기도 하고 조직원이기도 하고 형사이기도 한데 그 변해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죠. 그리고 사건이 하나하나 벌어짐에 있어서 그 관계가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돈독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예,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네. 얘기하자면 예, 네. 하여튼 그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고 대사로 표현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한소희 배우가 훌륭한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같이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은 한소희에 의한 한소희를 위한 작품이 확실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배우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범죄 조직의 두목이시거든요. 그리고 마약 수사대 반장님이시고 그 가운데 이제 지우란 캐릭터가 있고 저는 스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관계인데 나쁜 조폭님을 더 믿고 싶고요. 예, 반장님이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미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처음 대본 읽었을 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들었던 생각이 네. 야, 요거 잘 갖고 놀면은 네. 감정적으로 잘 갖고 놀면은 기가 막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예, 도전 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작가님이 써놓은 대사보다 하지 않아야 될 대사의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보였었어요. 그걸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네. 표현이 잘 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매력. 뭐 하지 말라는 말 하도 많아가지고 그 우리끼리 얘기 다 해드릴까요, 제가? 아, 그럴까요? 네. 저랑 네. 이렇게 이게 아우 답답해 죽겠네. 네.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넣어볼게요. 예. 계속해 주세요. 어제 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은 관객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럼 내일 오픈 토크 할 때는 어떻게 좀 더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나 보름 지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럼 한번 정말 네. 다 얘기하는 네. 자리를 한번 가질까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께 마이네임이 맛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한 소리로 나오는 대사랑 그렇지 않는 뒤에 여운이랑 그 여운의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 배우분들이 너무 멋진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액션 얘기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한소희, 여기 우리 김성호 배우님이 연기하신 반장님은 이렇게 보통 데스크에 계세요. 크게 몸을 쓰시지 않으셔서 않으신데, 가장 그죠? 안전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정말 몸으로 부딪히는 장면들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이 진짜 작품을 보면서 액션은 정말 감정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캐릭터와 이 캐릭터마다의 액션이 단순히 합이나 기술이 다른 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아예 몸을 쓰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그 어떤 선이라고 할까요? 액션의 선 자체가 되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박희선 배우님과 한소희 배우님의 이 액션씬은 또 다른 배우들의 액션과 전혀 다르죠? 요 특징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액션씬은 어떠셨는지. 네. 한소희 배우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박희선 배우님 좀 도와주세요. 더 거들어주세요. 사실 제일 감정이 배제된 액션씬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네. 지우가 무진에게 이제 어쨌든 뭔가의 기술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스승과 제자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사실 근데 그게 지우한테 있어서는 저거를
꼭 배워서 복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우와 무진의 앞으로의 관계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박희준 배우님은 또 약간 다른 생각으로 액션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둘 관계의 시작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안무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그 춤추듯이 둘이 합을 맞춤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끈끈함이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도 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소희 씨, 그러니까 지우가 발전을 해 나가면서 어떤 완성형이 돼가는 거죠. 예. 두 분 액션을 보면 어떤 느낌이 약간 들었냐면 한소희 배우님은 정말 이제 배워서 막 이겨야 되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액션을 하는데 박희순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무진 액션은 마치 사력을 다해서 죽일 것처럼 하지만 엄청 보듬어주면서 하는 액션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 분의 액션은 좀 무용 같기도 하고 약간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액션씬이라서 저는 되게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이제 액션씬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또 이학주 배우님과의 액션씬도 있죠. 사실 액션씬이라기보다 이학주 배우님한테는 일방적으로 좀 많이 당하시는 편이시지 않나요? 네. 그 두 분 액션 하실 땐 어떠셨는지 좀. 이학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액션씬. 액션씬. 네, 액션씬. 액션씬이요? 예, 연기하실 저랑 때. 예, 두 분 하실 때 너무 다른 배우님들이랑 하실 때. 우리 장렬 배우님이랑 액션씬이 좀 중요한 장면들이 그쵸. 네. 아주 저는 뒤에서 관람을 했었었는데 그거 심판으로서 네. 관람했었었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했었고 좀 되게 과격하다. 남자랑 남자가 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했었어가지고 보면서 조금 위험한가 했지만 또 되게 열심히 합을 맞춰놨어가지고 굉장히 수려하게 잘 했던 걸로. 이학주 배우님은 영화 속에서 이제 이사님이 되게 높은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액션을 많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뭔가 저 사람은 액션을 하면 정말 잘하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겠구나라는 이상한 그런 포스를 풍기세요. 그 포스를 풍기는 것도 되게 어려운 액션 아닌가요, 연기?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고요. 굉장히 옷, 분장 이런 네.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조명 그런 걸로 많이. 이학주 배우의 액션은 이제 4부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때 나오나요? 예. 나오긴 나오나요? 화려한 발차기가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나요? 혹시 이학주 배우님 끝까지 뒤에서 멋지게만 계시고 안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합니다. 하긴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보현 배우님과 또 한소희 배우님의 액션씬들도 있죠. 근데 두 분의 액션은 약간 같은 곳을 보고 하는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두 분 같이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안보현 배우님. 저는 이제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액션보다 네. 예고편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지우가 아니고 오해진 형사죠. 그렇죠. 오해진 형사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합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연습을 저희가 많이 해서 호흡이 잘 맞았고요. 그리고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잘 버티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렬 배우님과 한소희 배우님의 액션은 정말 사생결단의 액션 같은 거죠. 예,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 부딪히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장렬 배우님 같이 액션 연기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부분들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2달가량 액션 스쿨에서 한소희 배우님과 함께 액션 합을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는 제 몸이 정말 원망스러웠고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아. 어렸을 때 좀 운동을 많이 배워둘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소희 배우님은 너무 잘하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저를 많이 이끌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끌어주신 한소희 배우님 같이 액션 하시면서. 제가 누굴 이끌어줄 입장이 아니었어서요. 네.
저희는 진짜 거의 그냥 각계전투 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그 씬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약간 타고난 원래 운동 감각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사실 이 작품 찍기 전에는 사실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것도 아예 안 했었던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연습을 하지 않았나. 아, 근데 그게 되나요? 전혀 몸을 쓰지 않으시던 배우가? 이게 네. 일단 한수희 배우는 겁이 없어요. 아, 네.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액션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네. 금세 그 익숙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겁이 없다.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되더라고요. 네. 아, 네. 네. 아마 제일 강하게 키운 분이 저 빙긋이 웃고 계시는 감독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독님, 우리 한소희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한소희 배우님을 이 액션 여전사로 만드시기까지 많은 플랜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액션씬에 대해서 찍으시면서 우리 감독님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은 액션이 많이 회자가 되니까 이게 무술 네. 감독님이 하신 공을 제가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아까 작가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딱 한다 그랬을 때 근데 저는 그때가 그냥 승부수였다고 생각해요. 저 배우를 만나서 저 배우가 딱 보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에너지로 자기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내 눈앞에 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하면 할 거고 나중에 더 유명해지면 이런 작품에다 몸을 던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또 그 역할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니까. 네. 그런데 대뜸 하겠다 그러길래 저는 작가님은 그 말씀까지만 기억하지만 저는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였거든요. 네. 연습을 할 거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연습을 하지 않을 거면 당신이 하고 싶어서 이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훈련 과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갔죠. 사실은 훈련은 못하고 대역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으면 저는 한소희 배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대답을 그냥 시간차 없이 물었는데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왜냐면 저랑 같이 하면 저는 또 저 배우의 안정과 모든 거에 네. 대한 같은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저 배우랑 할 수 있었고, 저렇게까지 열심히 연습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 뒤에 박희순 배우가 합류하고 이 나머지 네. 학주 배우나 율 배우나 보현 배우가 가서 액션 스쿨의 연습장에 합류를 했는데, 사실은 워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뒤에 간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가 사실은 소희 씨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고, 무술 감독님들이 한 일주일 연습하더니 쟤는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아. 만약에 근데 사실은 훈련을 해도 배우가 못 따라가면 무술 감독님들이 거꾸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역을 씁시다 이런 네, 대역을 식으로요. 쓰자고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 다치면 안 되니까 무엇보다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고 아마 이 작품은 아까 박희순 배우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소희가 한소희 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 진짜로 보면 여러분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액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면을 보면 아 이건 카메라로 좀 만들었구나, 뭐 대역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사실은 잘해도. 근데 이거 진짜 생으로 어떻게 찍은 거지라는 약간 탄식이 나올 것 같은 카메라 워크 되게 많아요. 감독님이 연출 정말 죽기 살기를 시키시고 감독님이 찍고 싶은 액션 씬을 다 걷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화려한 액션이냐, 저는 뭐 그것보다도 네. 배우들이 진짜 스스로 한 액션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점이 제가 이 드라마를 액션 드라마다, 액션 시리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 자부심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와이어를 달고 네. 뭘 하고 한 게 아니라 날지 않아요. 날지 않습니다. 않아요. 날지 네. 않고 그냥 한소희 씨가 부상을 당해가면서, 이 모든 배우들이 사실은 부상을 한 번씩 당했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전체 팀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해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열정 뭐 이런 거를
찍으면서 제가 복이 많다는 저 정도까지 열심히 액션 잘 안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하네. 그냥 그러면서 또 배우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10월 15일 이 작품이 끝까지 다 정주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여성 캐릭터의 액션이자 복수고 누아르극이고 언더커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장르는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전설적인 작품들이 되게 많은 장르인데 그 장르와 마이네임은 이 점에서 분명히 좀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언더커버볼의 또 걸작 중에 하나를 감독님이 하신 작품이 네, 있죠. 네. 배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제가 대본 쓸 때도 그 작품을 다시 한번 봤었는데 좋은 작품들이 많고 그런데 저희 작품에 약간 차별성이 있다면 보통은 두 조직 사이에 낀 주인공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지우는 복수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치 짠 것처럼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 마이네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마이네임이라는 제목이 각 캐릭터에게 모두 다 통용이 되는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우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결국 이 작품의 질문이 My name은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My name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 배우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김상호 배우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진 않았고요. 그냥 네. 가만히 앉아있기 이상해서 고민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잘 여쭤봤죠. 예, 감사합니다. 심심했었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사실 거기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 제목이 그렇게 심오하게 다가올 줄 몰랐는데 어제 3부까지 봤거든요. 네. 3부까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목 기가 막히다라는 기가 생각이 막히죠. 드네요. 네. 예. 잘 지었네요, 제목.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한소희 배우님이 My Name이라는 제목 어떤 느낌이 좀 드시던가요? 이 캐릭터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실 이제 어쨌든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네. 신분으로 살아가잖아요, 지우가. 네, 그래서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네,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치만 네. 뚜렷한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서 결국은 미래와 이름까지 다 버린 저의 인생을 좀 반영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한소희 배우가 연기한 이제 정말 아버지를 잃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나와 그리고 경찰이 된 나와 이 둘 사이 어떤 것을 마이 네임으로 가져갈지 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학주 배우님도 제목에 대한 얘기, 이 캐릭터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이 마이 네임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저는 그 최무진 회장님 밑에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토를 네. 달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네. 묵묵히 일하다 보니까 좀 존재감, 나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조금 덜 생각해 주시고 뭐 아닌가. 그런 순간들이 가끔씩 계신데 그럴 때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제 이름 나는 아시죠?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연결을 지금 순식간에 잠깐 했네요. 예. 네. 근데 저런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친구가 있으면은 진짜로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중에 어떤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우리 박희순 배우님.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의미에서 무지는 진실된 거짓, 거짓된 진실, 이 두 가지가 내 이름을 찾는 화두인 것 같아요. 절대 스포는 아니고요. 그냥 기대감을 올리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 무진이라는 캐릭터에게 만약에 제가 배신당하면 한 1000배쯤 화가 날 것 같은. 정말 믿고 싶은, 믿을 수 없지만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캐릭터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장률 배우님, 이 작품에서 장률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도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큰 캐릭터일 것 같아요. 연기하시면서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도강제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정 욕구가 많은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세상에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도강제라는 이름 석자를 세상에 새기고 싶은 그런 캐릭터.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색이나요? 그거는 10월 15일 날 뵙겠습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진짜 안 넘어오시네요. 예, 안보현 배우님. 저도 그냥 생각했던 게 앞에 말씀해 주신 거랑 거의 다 비슷해서요. 필도라는 아이는 일단 정체성은 확실한 것 같고 네. 변하지 않는. 네네. 정체성을 제 생각엔 그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확실한 걸 가지고 이제 저에게는 혜진과 지우 두 인물을 보면서 다른 고민 없이 그냥 관객분들이 제목 그대로 마이네임 네. 지우일까 혜진일까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제목이 또 감독님이 급하게 만드신 건데 그래요? 네. 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저는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마이네임이라는 뭔가 가제로 프로젝트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사실 봤었는데 감독님 네. 물도 한 모금 드셨으니까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마이네임이 급조된 제목이라고요? 작가님이 하시고 싶던 제목의 역사가 일단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근데 작가님이 했던 제목 두 가지 다가 이 마이네임 이전의 두 가지 다가 영어나 한글이나 같은 제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유지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편집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극중 이름이 그간에서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불러요. 그러니까 네, 특히 네. 무지는 네. 차기호도 부르고 오만 이학규도 사람이 다 부르고 불러요. 장률도 예. 저 도강제도 부르고 네. 전필도도 부르고 다 그러네요. 이름을 직접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없나 하다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전필도가 저기 지우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묻는 요 정도의 스포는 할게요. 예, 네. 묻는 장면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거다라고 했는데 작가님이 흔쾌히 제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셔서 네. 고민은 오래 했는데 그 급조까지는 아니고요. 저 급조라니. 네. 하여튼 근데 다들 영감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제목이 탄생됐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살짝 그러면 요 비하인드는 얘기해도 되나요? 이전에 작가님이 좀 생각하셨던 제목들 궁금해졌어요. 예, 원래 제목은 언더커버였어요. 근데 언더커버라는 제목은 좀 약간 장르적인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마이네임이라고 딱 하셨는데 그때 이게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 가끔 작품들을 보면 어떤 작품들은 확실히 자기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 같은 게. 그래서 운명처럼 이렇게 배우들을 만나고 운명처럼 제목을 만나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시기를 만나고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운명을 타고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오픈 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어요.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15일을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많이 기다리신 김성우 배우님부터 다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월 15일 날 마이네임 오픈합니다.
즐겁게 보시고요. 우리 작품이 잠깐의 삶의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호 배우님이셨습니다. 네, 한소희 배우님. 네, 저도 10월 15일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10월 15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같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학주 배우님. 네, 저희 정말 재밌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10월 15일에 같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순 배우님. 예, 어제 오늘 3부까지가 공개됐는데 3부보다 4부가 더 재밌고 4부보다 5부가 더 재밌고 5부보다 6부가 더 재밌고 6부보다 7부가 더 재밌고 7부보다 8부가 더 재밌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률 배우님. 네, 이제 곧 넷플릭스에서 마이네임이란 작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지금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 10월 15일 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보현 배우님. 네, 저희 이렇게 힘든 시국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정말 재미있고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다들 10월 15일만 기다리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바다 작가님. 네, 저희 작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우의 복수의 여정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민 감독님. 예, 영화제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뵐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에 넷플릭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마이네임의 스포일러를 피해가면서 얘기를 하느라고 그랬지만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10월 15일 이후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 캐릭터들의 모든 이야기를 샅샅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약간 이 답답한 속을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10월 15일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감독님, 배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진 촬영 준비를 할 텐데요. 테이블이 잠깐 빠질 동안만 잠깐 대기해 주시면 사진 촬영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예, 배우님들, 감독님,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예, 감독님,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 요 앞쪽으로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배우님, 작가님, 예,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앞쪽으로 조금만 나와주시면, 예, 요쯤 계단 조심하시고요. 예,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쭉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감독님, 배우님, 작가님, 정면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시는 예, 카메라 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계시는 관객분들이랑 눈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 흔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시는 관객분들과 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면 좋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님들이 관객분들이 등지고 같이 찍는 촬영 하나 진행할 거거든요. 뒤에 계단 조심하시고, 예, 뒤돌아 주시고요. 예. 네, 뒤에 관객 여러분 손 흔들어 주시면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찍으시네요. 예. 뒤에 계단 조심하십시오. 네.
네. 자, 정면 촬영 진행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 야, 셀카 찍으시겠어요? 아, 네. 네, 여러분, 우리, 예, 마이네임의 배우님, 감독님. 네. 보이시죠? 네. 여러분 뒤에 손 들어주세요. 셀카 같이 예쁘게 나오게. 네. 예. 고맙습니다. 마이네임의 예 배우님, 감독님,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관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